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킥난이라는 말도 있고 PM이라는 걸로 따로 정의를 해서 뭔가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에 재직 중인 백정한 부연구위원입니다. 이 안전규칙을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이 어디로 주행을 할 수 있고 어디서 주행을 해야 되고 뭐 헬멧은 어떻게 착용해야 되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했던 건데, 자전거랑 유사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전거에 있는 법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느냐, 이걸 봤을 때 또 바퀴의 규모라든가 이런 위헌성 측면에서는 또 거기에 해당 안 되거든요.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주행할 때 안전하고 킥보드보다 더 급정거 같은 데 대응하기도 더 수월하고, 그래서 PM이라는 걸로 따로 정의를 해서 뭔가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한 건데, 도로교통법상에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분류를 해요.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어떻게 주행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주행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수단별로 정의가 쫙 되어 있어요. 그런데 PM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하고도 조금 유사하지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자전거에 바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자전거로 통합해서 하게 되면은 인도로 다녀도 괜찮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거고, 이거는 지금 여론의 방향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다녀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로의 가장 바깥쪽을 다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드라는 느낌이 강해서 옛날에 놀았던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그냥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킥난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교통수단이 분명히 자전거랑 다르게 기능을 하는데 너무나 편하고, 또 그러니까 자전거가, 이게 재밌는 게 법에 보면은 헬멧을 써야 된다라고 적혀 있긴 해요. 근데 안 썼을 때 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규제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뭐 PM을 탔을 때 자전거는 헬멧 써야 되는데 따로 규제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 헬멧이 달려있는 킥보드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안 쓰고 다니느냐 생각하면은, 지금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잠깐 타는 건데 길어야 뭐 10몇 분 이렇게 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잠깐 헬멧을 쓰고 내 머리가 망가지고 할 바에야 안 쓰는 게 낫고, 또 남들이 쓰던 헬멧이니까 그거 좀 찝찝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과태료를 부과할 거면은 확실히 부과를 하고, 그렇게 규제를 해서 이거는 확실히 써야 된다라는 인식을 조금 더 심어주는 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어린 학생들이 또 타기도 되게 용이하고 하니 원래는 법적으로 지금 안 되게끔 막혀 있지만, 사실 저는 많이 보여요. 운전면허를 땄을까 아니면 못 땄을 것 같은데, 연령 제한이 있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법안에 있는 것만 지켜진다면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량의 위험운전을 정의할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아까 위험운전을 모니터링을 할 때 뭔가를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차량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25로 아래로 주행하도록 강제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쭉 20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하고 이런 패턴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연구진들은 이걸 좀 정의를 달리해서, 이게 과속이었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 아니면은 정지했다가 갑자기 과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유형화해서 위험운전을 좀 정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역으로부터 몇 미터 밖에 해야 되고 또 소방시설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기준일 뿐이고 사람들이 느낄 때는 너 지하철역 밖에서 50m, 30m 밖에서 주차를 해야 돼 하면은 이거를 따르겠냐고. 따르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주차 규정들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걸 외우지 못하는데 실제로 PM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주차 규정을 외우고 다닐 수는 없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디가 주차하고 어디가 주차하지 않을 거냐 명확하게 하려면은 아예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종시 어울링이나 공유자전거 보면은 자전거를 반납하고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지정돼서 운영되잖아요.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킥보드보다 훨씬 부피도 크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또 방치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킥보드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나 정부 주도로 주도하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민간 업체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대규모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통행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계 통행의 일부고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퍼지기보다는 모이게 되잖아요. 교통 거점으로.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 집 가고 다른 집 가고 어디 가는 집이었으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더 퍼지게 되겠죠. 저는 그런 식 차원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모이면은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타고 가서 갈 바에야 내가 직접 출발지에서 도착지를 이걸 타고 끝까지 가는 게 더 낫다 하는 게 좀 주요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버스로 만약에 갈 수 있거나 했으면 그렇게 갈 수 있었겠죠. 근데 버스가 없는 곳을 승용차가 없는 사람들이 가기에는 이 PM이 정말 괜찮은 수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게 대중교통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직접 다 하나 봐봤거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리가 30분을 대기하고 어디 가서 30분을 탄 다음에 어디서 또 환승을 해서 또 20분을 가야지 여기 도착할 수 있다. 으로 나오는데 PM이면은 그냥 10분 딱. 그 정도의 시간적인 강점이 있으니까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PM의 이런 데이터, 기종점들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DRT, 수요응답형 버스가 있는데 그 노선 개발에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PM이 지금 20대들, 30대들이 많이 타는 이유는 그게 편하고 분명히 강점이 있으니까 많이 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현 교통 시스템에 어떻게든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자전거 도로 마스터 플랜 그런 데에 포함이 될 건데 현재는 이제 자전거 도로 마스터 플랜이나 그런 쪽으로 자전거라는 게 명칭이 붙어서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하게 되면은 PM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연계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PM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자전거 도로가 아니더라도 PM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다시 유형화돼서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전거는 또 자전거의 기능을 하고 PM은 PM이 기능을 하는 대로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장기적인 비전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